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을까요? 아니면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을 깨웠을까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켜고 시간을 흘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단순한 반복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하루 행동 중 절반 이상이 습관이라는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찰스 두이그는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의 하루를 꿰어 하나의 삶을 만든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습관을 발판 삼아 부와 성공을 쌓아 올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무심코 쌓인 나쁜 습관에 묶여 평생 발목 잡힐까요? 왜 어떤 사람은 습관을 통해 매일 성장하는데 다른 사람은 습관 때문에 매일같이 제자리 걸음을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습관을 움직이는 숨겨진 메커니즘, 바로 신호행동 보상이라는 루프를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삶 속에 심어 넣어 거대한 변화를 만든 역사적 인물들의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새벽을 여는 독서와 기록 습관으로 평생의 지혜를 쌓았습니다. 록펠러는 단순한 운동 습관으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길렀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투자라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습관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며 복리의 힘을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습관은 단지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혼란을 이겨내는 방패이며 우리를 진짜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습관을 바꾸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습관의 본질은 반복이 아닙니다. 습관은 일정한 패턴 속에서 움직이는 루프입니다. 찰스 두이그는 이 과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신호, 행동, 보상입니다. 먼저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는 습관을 촉발시키는 방아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알림이 켜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신호를 따라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알림을 확인하고 손가락이 무심코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더 이상 의식적 선택이 아니라 자동 반응이 됩니다. 마지막은 보상입니다. 보상은 뇌가 이 행동은 가치 있다라고 학습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SNS를 확인한 뒤 느끼는 작은 쾌감, 커피 한 잔 마신 뒤 찾아오는 안정감, 이것들이 뇌에 각인되어 습관을 강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며 하나의 루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루프가 모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설계합니다. 찰스 두이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될 뿐이다. 이 말은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습관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새로운 신호와 새로운 보상으로 바꿔야만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이 습관 루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새벽 일정한 시간에 책을 펼쳤습니다. 그에게 새벽의 고요함은 신호였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행동이었고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찰이 곧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루프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하며 지식과 사상을 체계화했고 결국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록펠러도 습관 루프를 자기 삶에 새겼습니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 전의 준비 과정이 신호, 걷기와 체력 단련이 행동,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정신적 평온이 곧 보상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루프는 그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 기초 체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건 하우절은 투자라는 영역에서 이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시장의 큰 변동은 대부분 투자자에게 공포라는 신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받아 충동적 매도라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우절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장기 투자를 습관화했고 그 습관의 보상은 시간이 주는 복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투자의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습관에서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학문, 록펠러의 정신력, 하우절의 투자 철학. 이 모든 것은 결국 신호행동 보상이라는 같은 루프에서 출발했습니다. 습관은 작은 행동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말투,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 일을 미루는 태도,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결국은 인생의 궤도를 결정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스스로를 다듬기 위해 13가지 덕목을 정하고 매일 점검했습니다. 그의 아침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곧 신호가 되었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이 행동,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느끼는 자기 성취가 곧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루프를 평생 지켜나가며 정치가, 과학자, 외교가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랭클린이 습관을 단순히 반복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습관은 성격을 형성하는 틀이었고, 성격은 운명을 만들어가는 기반이었습니다. 나폴레온 힐 역시 습관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고의 습관이 곧 인생의 결과를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에게 원하는 목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신호로 삼고 그 확신을 되뇌는 것이 행동, 그리고 자신감이 차오르고 신념이 강화되는 것이 보상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루프가 힐 자신을 움직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 철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습관은 운명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좋은 습관은 당신을 성장시키지만 나쁜 습관은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반복하고 있는 습관은 내 미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내 인생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습관은 하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인생 전체를 재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습관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습관은 단순히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찰스 두이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될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습관을 버리려 해도 그 습관의 자리는 여전히 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지 말자라는 결심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습관을 심어 넣어야만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습관 루프의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호와 보상은 그대로 두고 행동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여기서 신호는 퇴근이라는 상황, 행동은 음주, 보상은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루프를 억지로 끊으려 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 대신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 신호와 보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습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역사 속 인물들도 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약용은 고독과 불안이라는 신호를 마주했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을 쓰고 학문에 몰입하는 행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보상은 분명했습니다. 지식이 쌓이고 스스로를 다스렸다는 깊은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삶의 고통을 지혜로 바꾸어냈습니다. 록펠러 역시 위기 상황에서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경제 공황이라는 거대한 신호 앞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휘둘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습관적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규칙적인 일상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에게 보상은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판단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우리가 외부 자극을 만날 때 어떤 행동으로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필터입니다. 나쁜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무작정 없애려 하지 말고 새로운 행동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 재설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습관을 심을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뇌와 삶을 재훈련할 수 있을까? 새로운 습관을 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습관을 바꿀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웁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 올해 안에 책을 100권 읽겠다. 하루에 무조건 1만 보를 걸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목표는 며칠도 가지 못해 좌절로 끝납니다. 습관은 작을수록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작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 큰 성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습관의 진짜 힘입니다. 찰스 두이그는 이를 작은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 퇴근 후 단 10분만 산책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이런 작은 시작이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정약용 역시 거대한 학문적 성취를 한 번에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단 한 줄이라도 기록했습니다. 그 사소한 반복이 쌓여 수많은 저술과 사상으로 남았습니다. 작은 습관이야말로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초석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반복의 힘입니다.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해집니다. 우리 뇌의 신경회로는 사용하면 할수록 강화됩니다. 오늘 한 번의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자동화됩니다. 더 이상 의지가 필요 없는 단계, 그것이 습관이 완성된 순간입니다. 록펠러가 매일 운동을 반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반복이 쌓여 체력이 되었고 체력이 다시 정신력을 지탱했습니다. 반복은 습관을 넘어 존재 자체가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환경 설계입니다. 의지는 약합니다. 하지만 환경은 강력합니다. 책을 더 읽고 싶다면 휴대폰을 멀리 두는 대신 책을 눈앞에 두어야 합니다. 운동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운동화를 집 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환경이 신호가 되고 신호가 행동을 끌어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환경을 설계하는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책과 기록지를 곁에 두었습니다. 환경 자체가 곧 신호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 작은 시작, 반복, 환경 설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태어나고 그 작은 행동이 반복되며 환경에 뿌리 내릴 때 비로소 당신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나는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떤 환경에 심어둘 것인가?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습관은 곧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행동이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체성을 성격이나 타고난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정체성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의 누적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읽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독서가라 부릅니다. 매일 성실하게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학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하루 종일 핸드폰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은 그 습관들이 쌓여 결국 게으른 사람, 산만한 사람, 불안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삶을 지배합니다. 정약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실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책을 읽고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습관은 그를 학문으로 이끌었고 학문은 그에게 사상의 깊이를 주었으며 사상은 그를 조선 최고의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습관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모건 하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특별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투자의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공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탐욕 앞에서 휘둘리지 않는 습관이 결국 그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습관은 장기 투자자로서의 철학을 가능하게 했고 그 철학은 다시 그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사고가 곧 당신이 된다. 사람은 자신이 매일같이 떠올리는 생각을 따라갑니다. 긍정을 반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두려움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각조차 습관이고
그 습관이 정체성을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체성은 거창한 목표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사소한 습관의 반복에서 형성됩니다. 습관은 오늘의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 모여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습관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하는가? 만약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지금의 습관이 다르다면 당신은 오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인생의 가장 정직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반복하는 습관을 보면 내가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습관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습관은 운명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관의 진짜 가치는 평범한 날보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습관이 혼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제 공황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존 록펠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이 세운 습관을 지켰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며 침착하게 기회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습관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닻이었습니다. 정약용 또한 비슷했습니다. 그는 유배지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매일 학문을 탐구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고 매일같이 스스로를 점검하며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그 습관은 고통 속에서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투자는 지능의 게임이 아니라 감정의 게임이다. 시장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라는 신호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장기적 안목을 유지합니다. 그 습관이 결국 부와 가난을 갈라놓습니다. 습관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이 위대한 방패가 되고 사소한 습관이 인생의 무너짐을 막아냅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습관이 결국 위기 속에서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을 끝까지 함께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삶을 바꾸는 철학과 심리학의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무기는 언젠가 위기가 찾아올 때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습관은 단순히 하루를 채우는 루틴이 아닙니다. 습관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숨겨진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당신의 운명을 지켜내는 최후의 무기가 됩니다. 습관은 우리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결정하며 결국 운명을 빚어냅니다. 정약용이 그랬고 록펠러가 그랬으며 모건 하우절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천재라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펼치고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매일 같은 원칙으로 시장을 바라본 것, 그 단순하고 반복된 습관이 그들을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에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습관은 당신을 성장과 성공으로 이끌 것이고 나쁜 습관은 당신을 서서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습관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돌려줍니다. 그것이 보상이든 혹은 고통이든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습관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능합니다.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 5분의 독서, 오늘 단 10분의 운동, 오늘 단 한 줄의 기록, 이것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리고 습관이라는 토양 속에서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어 당신의 삶을 지탱할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경제가 흔들려도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해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은 곧 정체성이고 신념이고 운명입니다. 당신의 습관이 바뀌면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의 습관이 흔들리지 않으면 당신의 운명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단단하며 훨씬 위대한 모습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습관이 곧 당신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당신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 바로 지금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